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이윤 대통령의 발언 들으니까 네. 어젠가요? 태영호 의원이 지난 26일이네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본질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네. 디올백 준비해서 찾아간 최재형 목사가 북한에 갔었던 네. 그 인사다. 뭐 이런 거. 네. 그 재미 교포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친북 활동가다. 북한은 여러 차례 다녀왔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가 있다.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글을 계속 써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최재형 목사가 종북 인사하고 이 사람이 놓은 덫에 영부인이 걸려들었다. 그게 본질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북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도. 오리지널 정부 인사가 누굴까요? 정부 인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노동당 당원이었고 영국 뭐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네. 북한 외교관이었어요. 그렇네요. 뭐 자신의 과거가 그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네.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분을 정부 인사라고 모는 것 자체가 상투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들이 써왔던 수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운동 탄압하고 네.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탄압해가지고 그것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게 과거에 독재 정권이 했던 그 제가 서울의 봄 이야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서울의 봄에 나왔던 그 신군부 세력들이 전두환 집권 7년 동안에 늘상 했던 것들이 다 그런 수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국가범법으로 다 구속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통성이 없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네.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태영호는 그것도 역시 찰진한 소리거든요. 옛날에 다 지금 이 정권 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도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옛날 수법이니까 이런 네. 수법 계속 써먹으면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생각해가지고 그건 낡은 수법 안 써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태영호는 지금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너무나 물정 모르고 또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네. 옛날에 자신 그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써먹었던 그 수법을 또 지금 태영호 의원이 써먹으려고 하는데 태영호 의원은 이 대한민국에 왔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민주화된 국민들 의식 수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이것을 먼저 몸에 익히는 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발언한 거 다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영상으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저는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면은 종북 인사라고 해서 뭐 태용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인사와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고 네. 통일 얘기하고 있는 남북 문제 얘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여권에서 침묵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왜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 이제 이걸 거꾸로 바꿔가 입장 바꿔서요. 네. 민주당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어떤 영부인 여사께서 그런 어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그랬으면은 이제 종북 인사에 포섭된 그래가지고 종북 행위를 한 그 네. 발언 자체를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뭐 남북 문제에 개입하겠다 그랬잖아요. 종북 네. 인사 앞에서 그러면은 종북 인사한테 포섭돼 가지고 종북 활동을 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억지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자기 모순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네.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선출직이라든가 또는 어떤 임명직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정부 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그 남북 관계라 이런 하는 네. 정부 부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 일뿐이거든요. 예, 배우자죠. 뿐입니다. 배우자일 뿐입니다. 근데 대통령 배우자가 자기가 대통령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상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남북 관계는 고유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네. 대통령 일을 대신하겠다 그러면은 그는 대통령이 허수아비다. 네. 이렇게 말하는 말고는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이 북한과의 이제 관계 지금 우리가 뭐 단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북한은 이제 상대 안 하겠다가 하는데 우리 뭐 신경을 쓰고 계속 있고 뭔가 총선 때 무슨 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네. 북한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지레짐작하면서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참 글쎄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언론에다도 기고를 할 때도 그렇게 기고를 했고 어떤 네.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과거의 북한은 저는 이제 물망초 작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생존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세계 전략을 구사하니까 네. 북한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집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물망초처럼 나 잊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해서 예. 관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아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한 시위와 도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북한 안 써요 지금. 그래서 북한은 이제 당분간 몇 년간은 믿을 놈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군사력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경제력도 발전시키자. 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다. 또 사회주의 반미 국가들이다. 네. 그래 중국, 러시아, 뭐 베트남,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손잡고 뭘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북한의 어떤 노선이라는 게 달라졌어요. 북한 노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냥 흘러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판단에 맞는 네.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할 수밖에 없고 네.